자, 분명히 딸에 대해서 내 딸이 내가 일방적으로 뭐라고 얘기를 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이에요. 불과 3년 전입니다. 기호 1번 나눠주시자. 최민희 의원 딸입니다. 억지 눈물쇼 하는 게 과방위원장이 해야 할 역할입니까? 솔직히 개인사 뭐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고 뭐 자기 딸만 고생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예. 다수의 청년들이 훨씬 더 힘든 삶을 살고 있고요. 더 황당한 상황을 여러분께 보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소환을 하고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 잘못된 세포가 나를 공격하는 그런 상황을 얘기를 하고 있는 최민희가 어떤 사람인지 지금부터 낱낱이 보여드릴게요. 자, 최민희 의원이 일단 국회 상임위에서 뭐라 그랬냐? 자기는 지인들한테도 청첩장을 보내지 못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제 개인 지인에게도 청첩장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알려지고 나서 할 수 없이 민주당 의원님들께만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 그리고 원외에 계신 분들이 제가 피감기관에게 청첩장을 뿌렸다. 또 대기업 상대로 수금한다. 계좌번호가 적힌 모바일 청첩장을 뿌렸다는 등의 허위 주장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자, 분명히 지인들한테도 청첩장을 못 돌렸다 그랬는데 앞서 뭐라고 전해드렸죠? 최 의원 측이요. 이달 초에 딸 청첩장을 과방위 소속 국회 사무처 직원들한테 20장 넘게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무처 안에서 전례가 없던 일인데 하면서 굉장히 당황했다고 해요. 다른 사람한테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게 최민희 의원이 직접 보낸 건 아니겠지요. 최민희 측이라고 합니다. 최민희 측이 그런데 이달 초에 청첩장을 누구한테? 자기가 소속돼 있는 과방위 소속 국회 사무처 직원한테 20장 넘게 전달한 게 뒤늦게 알려졌고 그 직원들은 이거 상임위원장 딸이 결혼하는데 이거 청첩장이 왔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굉장히 당황했다는 겁니다. 네. 이게 말이 어폐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네. 저는 의원실도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원실도? 최민희 의원도 정상은 아닌데 예. 최민희 의원실 보좌관이 예. 21일에 이제 최민희 의원이 국회 일정과 의정 활동으로 너무 바빠서 조만간 결혼한다는 사실만 인지하고 있었다. 맞아요. 그런데 정확한 날짜를 가세연 방송을 통해서 명확히 인지하게 됐다라고 예. 얘기를 했대요. 예. 그래서 저는 이걸 딱 보고 최민희 의원이 이러는 이유가 예. 보좌관도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상식 안에 있는 분이 아니구나.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합니까? 그러면서 1년 전에 본인 자녀가 이제 올린 웨딩 사진엔 또 댓글까지 그러니까요. SNS 댓글까지 또 야무지게 다셨다고. 황당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딸에게 굉장히 무심했던 엄마인가 보다. 조국 선생처럼 정말 가족에게 무심했던 아빠처럼 딸과 가족에게 무심했던 엄마였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것도 좀 갸우뚱합니다. 뭐냐? 일단 진짜 그랬는지 지금부터 파헤쳐 볼 텐데 최민희 의원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 딸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독립했습니다. 라고 우시는데 한번 듣고 오지요. 제 딸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독립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의논할 수도 없었습니다. 뒤늦게 결혼식 날짜를 왜 이 기간에 하필 정했냐 물어봤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챙겨주지 못했기 때문에 관여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우리 딸은 고등학교 때 제가 국회의원에 출마하면서 너무 많은 매도를 당해서 심리 상담을 오래 받았습니다. 정신과 치료도 받았고요. 그래서 관계가 엄마가 말하면 일방적으로 통하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모든 걸 독립적으로 본인이 하고 가급적 떨어져서 지내고 싶어하는 상태입니다.
자, 분명히 저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딸에 대해서 과거의 아픔까지 얘기를 하면서 내 딸이 내가 일방적으로 뭐라고 얘기를 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민희 의원 보좌관 역시도 앞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본인의 딸이 20살 때부터 독립해서 생활했고 어떻게 지냈는지 잘 몰랐고 그리고 결혼식도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보고 알았다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과연 딸이 최민희 의원하고 그렇게 소원하고 독립적으로 생활을 했었던가? 그런데 이 장면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2022년이에요. 불과 3년 전입니다. 저희 스텝이 굉장히 어렵게 찾아냈어요. 엄튜브 스텝이 이게 굉장히 어렵게 찾았습니다. 보시면 깜짝 놀랄 수 있어요. 3년 전에 과연 이 딸은 최민희를 어떻게 생각했던가, 그리고 최민희와 딸은 어떤 관계일까? 직접 한번 보고 오시겠습니다. 기호 1번 남양주시장 최민희 의원 딸입니다. 너무 덥습니다. 힘듭니다. 저는 고작 24인데 체력이 딸립니다. 엄마는 환갑이 넘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정말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열심히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열심히 합니다. 저희가 사실 더 들려드리지 않는 건 사실 가족 문제를 웬만하면은 다루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건 사실은 뭐 도의적인 문제들도 있고 그리고 이 가족 문제까지 언급하는 거는 과도한 것 아닌가라는 얘기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저희가 접근을 했는데, 최민희 의원의 해명과 얘기가 거듭되는 상황에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측면이 있어서 시청자 여러분이 직접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아주 짧게나마 저걸 공개를 한 건데, 2022년 남양주시장에 최민희 의원이 출마를 했었을 때의 장면입니다. 딸이 직접 나와서 엄마의 선거 유세를 도우면서 아주 감동적인 유세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최민희 의원이 아까 얘기했었던, 국회에서 얘기했던 그 얘기하고 이거하고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읽어봐야 되겠어요? 저는 한마디로 딱 말씀드리면 뭐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고요. 본인 감성에 젖어서 억지 눈물 쇼하는 게 과방위원장이 해야 할 역할입니까? 솔직히 개인사 뭐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고 뭐 자기 딸만 고생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예. 다수의 청년들이 훨씬 더 힘든 삶을 살고 있고요. 뭐 정신과 치료 운운하는데요. 예. 정말 정신질환 관련해서도 그 코로나 우한폐렴 암흑기 시기에 많은 대학생들도 고통을 받았었습니다. 뭐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고 자기 엄마라는 든든한 뒷배가 있어서 저렇게 민주당 선거 유세에서도 핏대 올려가지고 이야기할 정도인 사람이 예. 친분 관계인지 모르겠지만 국민의힘 의원실에서 그런 식으로 엄마 찬스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진까지 아주 쉽게 되면서 근무했던 이력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럼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을로 보고 감성적으로 공감해줘야 할 약자로 봐야 되나요? 예. 눈물파리는 왜 하는 건가요? 저는 너무 역겹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국회 결혼식장 최민희 의원 명의로 예약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예약해달라고 본인이 또 엄마한테 얘기했으니까 해줬든 어쨌든 이렇게 된 거잖아요. 아니면 본인이 했던. 그리고 최민희 의원이 그리고 그날 결혼식장 참석한 사진 보면 혼주 한복 입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거 혼주 한복 맞추려면 치수 다 재야 돼요. 그럼요. 날짜를 몰랐고 뭐 가세현 보고 알았고 이게 무슨 가당키나 한 소리입니까? 그리고 이게 저는 자녀 어쩌고 부모 자녀 파는 정치인들이 정말 연예인들도 마찬가지지만 대단히 착각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어허. 대한민국은 계급 국가가 아닙니다. 예. 세습 귀족이 존재하는 계급 국가가 아니라는 점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예. 뭐 본인의 자녀든 부모든 본인들끼리 무슨 절절한 사연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 그런 사연에 억지 공감 강요하면서 공직을 팔지는 말라라는 말을 하고 싶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김건희 여사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예. 최민희 의원이 지금 뭐 축의금 돌려줬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뇌물 논란을 피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김건희 여사는 지금 월북했던 사람이 기획을 해서 디올 클러치, 백이 아니라 그건 클러치였습니다. 예. 그걸 들고 촬영을 한 영상이 나왔었죠. 어허, 예. 그때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다시 돌려줬다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예. 민주당이 뇌물이라고 선동을 했었어요. 아하. 그런데 제가 예상컨대 최민희 의원 딸이 결혼하면서 받은 축의금으로는 디올 클러치가 아니라 백을 몇 개도 사고도 남을 돈이었을 겁니다.
이걸 봤을 때 이 사람이 얼마나 우리 정치의 암적인 기득권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고 네. 지금 자녀의 태도를 통해서도 사실 수치심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피하고 싶었으면 국회에서 결혼 안 하면 돼요. 아하. 국회에서 결혼 안 하면 되고 본인 명의로 예약한 것도 아니고 최민희 명의로 예약했다는 것 자체가 이런 여러 가지 지위나 계급의식이나 본인들의 귀족주의적인 사고가 찌들어 있기 때문에 네. 할 수 있었던 선택이다. 그래서 국민들 보시기에 너무나도 역겹고 분노할 만한 장면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다 보니 예. 모든 이슈를 압도할 만큼 국민적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아하. 또 한 가지 짚고 싶은 게 예. 노무현 정신 얘기했는데 예. 다수의 국민이 노무현이라는 이름을 떠올릴 때 하는 생각은 예. 그러니까 본인들이 노무현 선동하면서 뭐 팬덤을 형성한 그 사람들을 제외한 대다수의 국민은 노무현이라는 이름을 보면 피아제 시계, 뇌물, 사망이라는 이 세 가지 단어를 떠올립니다. 어허. 아무 긍정적인 키워드가 딱히 없어요. 본인들만 향수에 젖어서 이 이야기를 하면 무슨 절대방패라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니거든요. 아하. 오히려 지금 고인을 팔아서 본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방패 삼고 있는 것은 예. 민주당이다라는 점도 같이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나 더 찾아낸 게 있어요. 네. 엄튜브에서. 분명히 최민희 의원은 앞서 눈물을 흘리면서 고등학교 때 본인이 국회의원 출마를 해서 딸이 상처를 받아서 상담도 받고 뭐 정신적인 치료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와. 고등학교 시절에 이 최민희 의원 딸이요. 선거권 연령 하향이 필요한가라는 정치 발표회를 지역 신문사에서 했습니다. 남양주에 있는 지역 신문사에서. 그때 대상을 받았어요. 네.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럴 정도로 굉장히 이 정치 발표회에서 고등학교 때 대상을 받았어요. 최민희 의원 딸이요. 예. 네. 선거권 연령 하향이 필요한가라는 정치 발표회에서 대상을 받았던 전력도 있던 분이었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네, 본인이 최민희 의원은 그걸 모르셨을 수도 있겠다 하긴 바쁘시니까. 예, 그때는 양자 역학 아니고 이제 다른 것도 공부하셨을 수 있으니까 뭐 그건 또 뭐 그럴 수도 있으니까.